자, 이번에 할 것은 이제 4차죠. 4차 비용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의 용어를 써보고, 니은이 생각하는 이제 우주관을 나 내용을 고려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기억은 간용이죠. 간용. 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나약하고 실수를 한다. 우리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자. 이것이 자연의 최종 법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요. 그의 형제인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사람의 분명 괴물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어떤 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또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인데 니은에 들어갈 이신론자죠. 이신론자. 그래서 이신론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수수 위에 움직이는 걸 존재 이렇게 갖고 신이라는 존재를 정의했죠. 신은 스스로 어떤 것을 이제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인격신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어떤 원리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은 우주를 창조했으며 그 우주를 지켜했으면 법칙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예, 이신론의 우주관인데 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신론 문제를 제가 지금 약간 응용해가지고 요번에 한번 나왔던 걸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뭐냐면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는 그 우리나라 초계기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여기 이제 민면의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옥조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는 그다음에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야. 부여. 그래서 이제 부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제 시위법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옥조의 국가의 전투 방식의 특징을 써보고 자, 전투 방식의 특징은 이제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게 이제 그 교과서에 있어요. 제가 밑에 주에다 달아놨죠. 기병전보다는 주로 창을 갖고 보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구려는 그 기병을 뭐냐 강조하죠. 기병이 주력인데 옥조 같은 나라는 이제 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인데 부여와 관련된 그 건국자 이름을 써라. 이거는 동명이에요. 동명. 네. 동명 성왕. 이거 고구려 건국자 이름하고 똑같죠. 근데 부유의 건국자 이름을 고구려 뺏긴 거예요. 나중에요. 네, 선화까지 뺏겼죠. 자, 그래서 동명성왕 관련된 내용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다음 글의 일꾼의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추론용 문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김교사의 수업 일지가 있죠. 병자전쟁 이전에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호란이 일어난 배경, 호란의 전개 과정, 호란이 동아시아 삼국에 끼친 영향을 어, 알아보는 것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하면서 이제 쭉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김교사 수업 진행 방법이 쭉 있고요. 그래서 강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 이렇게 있고 네, 인조에 대한 인식 예,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재판, 역사 재판 있고 정리가 있고요. 네, 교수학습 자료가 있고 강해군이 나와 있죠. 인조실록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인조의 역사 재판은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인물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검사 배서 판사 이렇게 배치해 놓고 역사 재판, 모의 재판 형식의 이제 그죠. 그 역할극에 보면 모의 재판의 내용이 있어요. 모의 재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평가 기준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또 얘기해보죠. 자,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A자를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과제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강해군 일기에 보면 여기 보면 강해군이 이제 그 신하들 데리고 그러면 이 중립정치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다그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조실록에 보면 이제 용골대가 왔는데 쫓아내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용골대가 이제 그에 대해서 명령받고 인조가 거기에서 상계 구구도인가? 예, 그걸 했던 그 치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삼전도 치욕 관련된 내용.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과제 내용을 쓰라는 건데, 자,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상당히 뭐냐면 주관적이지만 자 여기에서 강해군의 외교 정책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에서 그 인조 반정의 외교 정책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인조 정책에서 이렇게 해갖고 중립 외교에서 인조 반정 이후에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이제 역사 것이
그 친명 정치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런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가제 제시는 이제 뭐냐면 가제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외에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자, 피의자들 진행할 때 검사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네 행동을 쓸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주의 역사 재판 보면 판사의 개정 선언 있고 검사의 논구가 있고 검사의 피고 신문 있고 변호사의 이제 피고 신문 이거 검사의 구형 그다음 니은이 있는데 자 니은도 이제 뭐 약간 그 주관적인 의미였죠. 검사가 인조행위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한 걸 최종 고려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조에 대한 역사 재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중간적인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요거와 좀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데, 대충 이제 답안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제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표 디귿에 들어갈 내용들. 그래서 판결문 우수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매우 우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요거에다가 요걸 덧붙이는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디귿의 내용에 들어가면 잠깐만요. 판결물과 등장인물의 특성을 잘 살려 동료들과 잘 발표함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의 어떤 그 역량을 고려해서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할 때 유의점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인문학습의 유의점을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볼게요. 인문학적 유의점은 이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역교론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인물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선정하고 인물의 시대 및 역사적 추세와 관련시켜 이해한 동시에 개인적 행위 동기와 성향도 살펴본다. 그러니까 구조도 살펴보고 개인적 의도와 동기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학습의 유의점은 암기해 두세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냈기 때문에 추론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간청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건국대전에서 망명의 출람을 했으니까 이거 딱 승정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승정원. 예. 승정원. 예, 그렇죠. 승정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럼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간청을 쓰고 승정원 고려시대 때 니은 업무를 어떤 관청에서 담당했는지 쓰시오. 자, 왕명의 출납은 고려시대 때 어디에서 담당했죠? 이거는 이제 중서문화성이죠. 중서문화성. 낭사인데 낭사는 간지기 때문에 간청만 쓰라고 했으니까 중서문화성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법제상 디귿을 담당은 간청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강간이죠. 강간. 그래서 여기 법제상 강간을 간청을 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사 중에 사관원하고 사원부를 쓰시면 돼요. 양사를. 근데 홍문관은 왜 안 되냐면 홍문관은 엄밀히 말하면 법제상 간쟁기구는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간쟁기구가 된 거죠. 이게 간행적으로요.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들 간청대 그러니까 양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제상 권한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간쟁권, 석연권,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죠. 간쟁권, 석연권. 그래서 국왕에게 시시비비를 간언할 수 있는 권한, 간쟁권, 뭐 오품 이하의 이제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국권을 심사하는 거, 석연권인데, 참고로 고려시대 석연권은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오품 이상, 오품 이하죠. 오품 이하의 관리들만 대상이 됐다. 이런 것들 차이점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뿌셈에 있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주 14번이죠. 자, 여기 보면 대간이 행하는 이제 서경에 해당 범위는 몇 차례 번호를 거쳐서 건국대전 5품 이하의 간원을 법제시켰다. 서경을 거쳐서 증서의 고신을 간원에 줄 때는 이러한 격식을 교축이라고 한다. 어, 그래서 반면 석영을 하지 않는 1품에서 하품 간원에 제수할 때는 강교도 한다. 그래서 이게 석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제 조선시대 때죠. 조선시대 때 이제 뭐 방화간, 그 다음에 당상간, 그 다음에 참화간, 첨상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5품 이상과 5품 이하를 구분하는 것도 그래서 그 이하를 랑, 그 이하 그 이하를 대부, 그 이상을 대부고 그 이하를 당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대 로마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는 뭐죠? 이건 12포법이죠. 12포법.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니키니우스법이죠.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가해 제정의 군사적 배경을 써보고 가해 법의 의의를 한 가지 써서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 11법법이 만들어진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중장보병이 등장한 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기족은 전쟁 수행을 위해 중장보병 평민들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병에서 중장보병으로 이제 바뀌었고 여기에서 평민들이 정치 권한을 이제 높이는 과정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위법의 의의는 성호법이 제정되면서 기족의 자의적인 어떤 법 운영이 배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법 관련된 내용 중에 한 가지 쓰는데 여기 단서가 나왔죠. 예문 내용체.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그 외에도 뭐냐면 집정관 중에 한 명을 평민에서 이제 뭐냐면 되는 그 내용도 있어요. 평민은 되게 이제 부유한 평민이겠죠. 네. 그만큼 평민권이 이제 신장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나의 법의 결과를 기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정복한 땅을 이제 평민들이 많이 도와갔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복한 땅들을 로비데스 계층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계층들 로비데스가 아니라 그 당시 아직까지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주로 이제 뭐냐면 혈통 귀족들한테 도와갔는데 요걸 이제 일반 평민들에게도 많이 도와갔다. 그런 것들인데 되게 니키노스법 하면 그 내용만 알지 그 결과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서기에 그 내용이 있어. 서기에 우리가 흔히 보는 서기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을 볼게요. 평민에게 집정관의 문을 연 니키누스법은 그밖의 토지 소유 상한선을 506이다를 정하여 유역자 대토지 경보를 폐단을 방지하려고 했다. 자, 이 규정을 그대로 잘 지키지 않았으나 매우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건 일반 시민, 즉 평민에게 도락을 목이 커였고 실제로 정복한 이때 이때 그 평민에게 많이 분할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6번을 볼게요. 6번. 자, 여기서 중요성의 기준 관련된 내용이죠. 중요성의 기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다음은 내용 성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 제가 안 쳤냐? 자, 어떤 사실이 나중에 사건 또는 사람들에게 끼친 결과나 영향을 가지고 구별한다. 자, 결과와 영향을 가지고 이제 보면 이거는 보고적 중요성이에요. 내용성적 기준 중에 역사인식의 관점에 내용성적 중요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터 해갖고 나까지 이제 쭉 이제 뭐냐면 내용성적 사유들이 나오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가내용에서 내용 선정 기준이 반영된 내용을 골라 써보라. 이렇게 있죠. 자, 가내용은 이제 보면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우회 이념하에 봉건적으로 기족적인 어, 부제도 타파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쭉 내용인데 앞에 나와 이제 내용 선정 기준이 반영된 내용을 쓰라고 있잖아요. 결과는 영향을 이제 쓰는데 여기서 찾아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영향 같은 경우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음,
인권선언과 노예제 폐지는 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예, 영향. 그래서 영향을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 자, 나다에 반영된 내용 선정 기준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녹색책의 내용은 좀 약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내용 선정 기준을 보면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녹색책에 다 읽어보시면 내용 선정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산업혁명의 개별 역사의 사실이나 사건들보다 과거사의 전체 모습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선정에서 메이지 유신을 정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 시대적 정의에 중요한 시대적 시기를 선정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점을 관심을 할 때 나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 일반 대중들의 어떤 양상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 뭐냐면 녹색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어, 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예. 그래갖고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잠깐만요. 녹색책이 아니라 잠깐 이게 이건 녹색책이고 앞부분이 남색책이네요. 예. 보면 그게 잠깐 이게 녹색책이구나. 이거 잘못 적었네. 맞아요. 녹색책 내용이야. 잘못 적었어 내가. 그래서 여기 보면 녹색책 내용 보면 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16, 17. 그래서 녹색책에 이게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요것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넘어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봤고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이제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이런 내용들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자, 다음은 중국 유목민족과 관련된 자료다. 유목민족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사기 홍련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구당수 외국절인데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홍로가 아니라 그 당대 이제 유목민족인 뭐냐면 돌고과 관련된 돌고 가한과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요런 가한들은 이제 돌고 가한들이에요. 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 이제 쓰실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유추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당시 홍로가 제일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 무뚝소 때죠. 예. 그래서 선호 나오면 무뚝소밖에 없어요. 여기. 홍로는. 그래갖고 이제 선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무제 이전의 기획, 이게 이제 한나라 정책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홍로와 관련된 정책을 기획 이전에는 그냥 무역을 끊었죠. 그래갖고 평화의 대가 물자를 공급하고 서로 혼인을 통해서 인적 관계를 맺는 하친 정책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인적 관계, 이 혼인을 통해서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무슨 공주를 보냈다? 하원공주라고 해서 하본공주죠, 하본공주. 이런 사람들 이제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민족, 아까 돌고지죠. 그 디귿 민족을 복속시키려고 당나라 황제가 당태종이죠. 받은 칭호와 정치의 의미를 쓰시오. 자, 당태종이 받은 칭호는 이제 뭐냐면 그 청카한이라는 뜻이야. 청카한. 그 의미가 뭐냐? 정치 의미가. 자, 요것도 동기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중국의 한민족 국가의 한장과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족이죠, 한족. 네, 한족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항쟁과 동시에 북방의 유목민족까지 그 부족까지 지배하는 군장으로서 추앙된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이래에 북방민족이 그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한민족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조 시대의 호환 체제에서
중화주의 체제의 대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주 18번에 그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종은 처음에 당의 권고를 도와준 돌고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돌고의 무례한 자세와 당을 함부로 여겨 침략해온 것을 기하로 적극적인 공세로 돌고를 격퇴시키고 그 지배 아래 있는 서북 지방의 유목민도 복속시켰다. 그래서 이게 돌고이 그 당시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때 북지와 북주에게 좀 약간 갑질을 좀 했어요. 얘네들에게. 그러니까 북주와 북지는 오히려 돌고가 이제 친신을 하고 친하고 칭하고 이게 좀 약간 전도된 이제 사대관 그를 맺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화가 등장하니까 또 돌고이 이제 뭐 강자가 등장하니까 또 숨기고 있다가 당나라가 이제 등장하니까 초기 때는 돌고이 또 갑질나죠. 그래서 이영 같은 사람도 돌고이한테 가갖고 이제 머리 굽신굽신거리고 근데 당태종은 이제 이거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돌고이 첩벌이죠. 자, 하여튼 그래도 이제 당태종이 서북방 유목민으로부터 청카의 난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봉건제 폐지 병령 뭐 병령이 있는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죠. 봉건제 폐지 병령에서 그 명예특권을 다 폐지시켰는데 여기에서 남긴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봉건적인 연금과 관련된 부가조와 임무 중에 인시적 물적과 불륜과 인시적 예속에 관련된 그리고 대변한 모든 보상 없이 폐지된다. 요것만 보면 이제 뭐냐면 그 마치 부상 페이지처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것만 보시면 아시고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이 16세 때 봉건제 폐지를 비롯한 입법을 요걸 보면 이거는 뭐냐? 이 봉건제 국민의회 때죠. 그래서 여기는 국민의회와 관련된 거예요. 분명히는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회는 이런 이제 형식적이고 어떤 농노제 같은 것들 이미 사문화된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사문화된 농노제는 그냥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이제 이렇게 공짜로 폐지시켜주고 대신에 이제 생산물 지대 같은 이런 본고 쪽 공납은 유상 폐지됐죠. 너네들이 이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읽어보면 이게 국민공예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획이 요거하고 연결돼. 이 니은 요거와 연결되잖아요. 루이 16세 때니까 요거는 이제 뭐다? 이거는 국민의회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국민 그 의회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루이 16세를 이제 강제 파리에 이제 뭐냐면 데리고 온 10월 봉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기획정부가 행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한가지 쓰시오. 그래서 요때 그 기획은 국민공예가 아니에요. 요것만 보고는 국민공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형식적이고 명예적이고 이미 폐지된 사문화된 걸 폐지시킨 거고 그 공짜로 그렇지만 요구에 아니라 요구와 연결돼서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그 국민공예다. 요때 폐지된 건 공짜는 요구고 실주는 여긴 안 나왔지만 뭐다? 그 생산물 지대 같은 이제 봉건적 그 공납 같은 경우에는 유상 폐지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시켜서 요거와 요거를 연결시켜서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때 그 당시 국민의 자유주의 정책들이 뭐냐면 길드 폐지하고요. 내륙 관세와 통행세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드는 이미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사문화됐기 때문에 아예 공식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한계를 쓰고 디귿 사건의 결과를 한 가지 기수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니은의 한계 이때 봉건제 국민의회 때 봉건제 폐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폐지된 것은 형식적인 명예특권이고 실질적인 봉건적 공람은 대사기 유상 폐지도 결정됐다. 그래서 유상 폐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왜 유상 폐지가 됐냐? 그 봉건적 공납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부르주아 세력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기죽 때부터 이제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일 때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사유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그냥 없앨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폐지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디귿 사건 10월 봉기예요. 10월 봉기. 파리 시민들이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여성들이 이제 앞장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10월 봉기 결과를 쓰라고 하니까 자 국왕은 파리 시민들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다. 애국파 내 온건파. 그러니까 이제 그 온건파들이죠. 그래서 팔배였고 망명계의 물결이 주류였다. 이때 이제 귀족들이 대거 이제 해외로 나갔다. 왕족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을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는 이제 니을은 어디냐면 잠깐만요. 헌법이죠. 이때 헌법은 뭐냐면 1791년 헌법이야. 1년 헌법. 그래갖고 이제 국민공예 때 만들어진 헌법인데 국민공예 때 만들어진 헌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입법위예죠. 입법위에. 근데 입법위에는 오늘까지 못했죠.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정보 강조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끝내 있는데, 자, 이에 앞서 야율안보기는 오랫동안 중국을 공격하는 이렇게 있고, 뭐 연주와 뭐 개주 일대를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출 사료고요. 요것도 이제 기출 사료죠. 예, 그래서 요번 연도 문제를 뭐냐면 응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디귿이 디귿 당시 5대 중국 정치 세력 간의 대립 상황을 서술해볼까? 이렇게 보면, 자, 야율왕국이 오랫동안 중국을 공격했고, 우리 연주와 개주 일대를 어지럽습니다. 이 야율왕국이가 있을 때 당시에는 어떤 시기냐면, 그 당시 5대 식국이었죠. 근데 이제 5대 정치 사회니까 이제 5대 중에 후량하고 후당이라는 게 있어. 후량이 있고, 그 다음에 후장이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후당. 후장에서 후당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시기야. 예. 그래갖고 요거 잘못하면 호진으로 잘못 쓸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죠? 야율왕국이에요. 야율왕국. 이거는 그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진 때에 들어와서는 그때 왕은 태종이죠. 태종. 이건 태조고.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 지문이 좀 약간 잘못됐어요. 제가 지금 요거 좀 자세히 설명을 지금 못 드리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 제가 팩트체크 방에 올려놨거든요. 요 지문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이 이제 권한이 요 니은은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는 바레죠. 바레. 바레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뭐냐면 동당국이야. 네, 동당국. 그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시는데 그 한국사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동당국이라는 계례왕국을 세웠어요. 계례왕국. 그래서 그 당시 야율왕국에는 이제 적자가 2명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데 태종은 동생 두 번째 아들이요. 첫 번째 아들은 동당국 왕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좀 약간 그렇죠. 자기 장남을 지키고 두 번째 그 아들을 김정은처럼 이렇게 황제를 즉위시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니은의 이민족 통치의 특징은 미은 지역을 고려해서 쓸 것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권한이 이제 통치를 권한의 어떤 이민족 통치의 특징을 미은 지역 여기가 연운 16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특징을 볼 때 그 당시 이제 그 수도는 봉건주의 둔 채 하북 지역인 같은 연운 16주를 지배했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 문제 내용을 발문을 좀 약간 돌려가지고 이제 좀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기 자 20번 20번을 보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 여기가 이제 있는데 볼게요. 아, 권한태조 야율왕국이는 바레를 무너뜨려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중국의 남짓을 시도했다. 그래갖고 그러자 이제 영국인 잠깐만, 이게 아니라 요거 관련된 이게 요게 20번 내용이고요. 네, 20번 내용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5대 정치사항. 네. 그래갖고 이제 내용 보면 자 그래 영국 지금의 이제 유주죠 유주의 유인국 유승호 군대들 공격했고 후량과 후진의 어떤 다툼을 틈타서 그 당시 이제 그 나나 유역의 평주, 남주, 연주 등의 여러 땅을 빼앗아 그 당시 중국 진주에 발표를 했다. 이 후진이라는 것은 이제 후당을 얘기하고 여기는 진은 후당해 갖고 여기 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당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냥 이게 그냥 후진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후당이에요 후당.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수도들 본고지 둔 채 전국진 하북 지방을 점령한 거죠. 여기를 두고요. 해서 점차 넓혀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 금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수도를 이렇게 북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근거지에 떠나서 근거지를 둔 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송이 요의 미은 지을
미연이 연운 16주죠. 여기가 연운 16주인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인정한 조약의 나머지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인정한 조약은 뭐야? 전연해명이죠. 전연해명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국이 형제 관계를 맺는다. 형은 누구냐면 송나라, 아우는 그 요나라죠. 그래서 이제 일단 명분은 이제 뭐냐면 송이 같지만 막대한 세패를 줬잖아요. 요에게. 그러니까 실리는 요가 가졌다. 그리고 국경선에 무역장이 설치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100년 동안 건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평화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뭐 정보광조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요금원 그 청나라가 정보광조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광조는 요 금 중에 이렇게 딱 두 개만 딱 보면 요나라는 많이 나와요. 요나라는. 근데 금나라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금나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금나라는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안 나와. 중국사에서는 다 이제 정보광조 보면 요와 금 중에 요나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금나라 이제 좀 보기 싫으면 제껴두고 요나라만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예. 그 요나라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들이 많고 또 비트폭에도 정보강조 개념 제시할 때 요를 이제 뭐냐면 어떤 모델로 해서 제시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볼게요. 다음은 한국 현대 정치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제52조 보면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둘 다 사고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부통령이 없지만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건 박정희 때 한 게 아니라 1950이니까 이제 이승만 때 내용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 국민의 보통 그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위해서 선거하는데, 자, 그래서 국회 폐의 중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할 때는 그 선거를 보고를 받기 위해서 양원의 의장 국회 집회를 공고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앞부분이죠.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 국민들의 선거. 그래갖고, 이게 1952년 7월에 가결된 제2차 개헌인 발췌 개헌이죠, 발췌 개헌. 음, 발췌 개헌. 네, 요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췌 개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이제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뽑았던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뀌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발췌 개헌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연도만 보면 알 수 있죠. 연도만 보면. 자, 그다음에 자료 B에 보면 이때 이제 그 대통령 대선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옷상에다 갈아보자. 그 다음에, 갈아봤자 별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밖에 살 게 없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왔던 걸 제가 이제 좀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얘는 이승만인지 금방 나오죠. 네, 유명한 인물이니까 요 사람은 약간 이제 신사같이 생기신 분 있잖아요. 요 분은 신익희라는 사람이야. 신익희.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은 이제 그 조봉암이죠. 예, 조봉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싸운 게 3대 대선이야. 3대 대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기획의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일으킨 정치적 사건을 써와. 요걸 이제 뭐냐면 부산 정치파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부산이 임시 수도였으니까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을 뭐냐 들어오는 걸 길목을 막고 그다음에 황방을 동원해서 이제 뭐냐면 다른 데 이송시켰죠. 그래서 여당 의원들만 불려서 통과시킨 그런 것들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 21번에 있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했다. 그래갖고 1952년 5월 25일 임시수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다음 날부터 형병대는 이승만에게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이라는 혐의로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 이제 뭐 여당이라고 이제 야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민주당은 뒤에 나온
강이고, 요때는 이제 무소속들이 이제 많이 이제 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 야당 위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의 개헌안이 명칭이 생긴 이유를 서술해 볼까? 발췌 개헌안이 어떻게 명칭이 세웠냐?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별도 제출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의 일부를 떼서 개헌안을 만들기 때문에 발췌 개헌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내용 있죠? 정부에서 이제 어떤 직선제를 했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 비선거에서 나인물이 출마할 수 있었던 헌법 조항의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자료 비의 선거는 이제 뭐냐면 3차 대통령 선거, 3차 대선을 얘기하는데, 자, 이때 이제 이승만이 원래는 얘가 못 나오게 돼 있죠. 근데 4.4.5.2을 개혁을 통해서 4.4.5.2 개헌을 통해서 그 당시 뭐냐면 초대 대통령 한해서는 나올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의 한해 삼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와 다의 인물, 이렇게 신익현, 조봉암 있는데, 이 신익현은 이제 유세 도중에 죽었고, 그다음에 이 조봉암은 이제 너무 이제 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진보당 사건 해가 간첩 못하고 사형을 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자, 11번인데 벌써 메일 보내주셨네. 자, 하여튼 뭐 자, 여기 보면, 김 교사가 나폴레옹 인물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진자를 임용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들어가신 교수님 중에 사진 그림자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예, 요 분이 꼭 들어가시면 요거 내더라고. 사진 그림을.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녹색 책에 사진 그림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꼭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 작년, 재작년에도 냈고, 올해는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녹색책 된 것 없으니까. 아, 녹색책의 아니라 첫 걸음. 재작년에 첫 걸음을 냈잖아요. 그 첫 걸음의 제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되게 좋아해. 이 사진 그림을. 그러다가 올해는 아마 이분들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하여튼 요번 연도에는 또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사진 그 뭐냐면 그림자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사진 그림자로 그 꼼꼼히 봐두세요. 자, 그래서 김 교사가 나폴레옹의 인물학습 위해서 이제 사진자를 인용했다 이렇게 했고 미술 작품을 보는 이제 나폴레옹 두 얼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나폴레옹 모습이죠. 이게 알프스 산맥을 넘는. 근데 이제 요건 실제 나폴레옹 사진 그 사진보다 미술 작품이죠. 얘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선전용 미술 작품이고 얘는 일상적으로 이제 나폴레옹의 어떤 그 미술 작품인데 요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죠. 예. 근데 말을 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지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볼게요. 자, 위에 두 그림은 모두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모사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왼쪽은 백마를 타고 붉은 망토를 시날리고 알프스를 넘는 영웅의 모습으로 있고 오른쪽에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나귀를 타고 이제 안내원의 도움을 받는 모습으로 모사되고 있다. 자, 이처럼 동일한 인물이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 참고로 여기 이제 그 신백마는 멋있긴 한데 애들이 산 올라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어, 그냥 평지 전투에는 어울리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볼품없는 이 나귀들이 훨씬 더 산을 하죠. 우리 이제 가마라고 하는 얘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전쟁 사극에서 보는 이제 전투 말들은 요거고 이들 말들은 이제 뭐냐면 높은 산지나 계곡이나 이렇게 옮기면서 짐짝을 옮기는 그 말인데 얘네들이 산을 되게 잘 타. 그래서 하여튼 산악지대에는 요 가마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예. 근데 평원 전투에서는 이게 효율적인지 몰라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해결은 포위스에 부패한 제도를 파괴한 나폴레옹을 이끌어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라고 했고, 이게 상당히 좋게 본 거죠. 베토벤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의 지위로 오르는 그걸 보면서 모든 인간을 불리는 폭군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초창기 때 되게 좋게 봤는데 이 사람의 이제 그 행동을 보고 이제 빡친 거죠, 한마디로. 네, 그 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 때 이제 보겠습니다. 기획은 이제 미술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을 수업 구조를 이용할 때 교사가 할 점을 기교사의 수업 활동 내용을 참조하여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상에 관한 사회 상황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시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요 사진들 당시에 이제 사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진 또 배경이나. 그래서 이제 그림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설명과 상황도 같이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산업혁명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사진을 제공할 때 그런 설명도 같이 해야 된다. 배경 설명도. 자, 그다음에 인문학습에서 니은과 디귿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요 니은과 디귿을 할 때 이제 하면 뭐야? 어떤 문제점일까요? 이런 것들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그 인물을 평가할 수 있는 보면 세계는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제도를 파기한 나폴레옹을 이끌어 살아있는 세계 정신을 한다. 이게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잠깐만 말 잘못했네요. 아, 그 뭐냐 요걸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요걸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 할 때 해결은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인물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보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강조해서 마치 인물을 전설적이고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제 했죠. 그런 이제 했때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디귿 측면을 강조한 거. 베토벤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 지위를 올리면서 그를 보면서 모든 인간의 군림한 폭군이라 평가했다. 이거 뭘까요? 도덕적 윤리적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 있죠. 예, 도덕적 윤리 측면에서 그 인물을 평가할 수 있다. 예, 문제점. 이걸 지향해야 되겠죠. 이걸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기획을 니은의 방법을 이용할 때 유용할 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미술 작품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수업 방법이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에 한 세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두 그림을 보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 사실을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보고 그림을 연상시켜서 그리거나 그 방법인데 이거는 그림을 보고 이제 글 써보는 글쓰기 방법하고 연결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것들 유용한 점은 녹색책이 있어요. 제 생각에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그림과 그다음 사진 이런 것들 할 때 역사 수업 방법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에 맞춰서 장점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시험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외워둬. 제 생각에 이 교수님들이 들어갈 때 뭐냐면 그 문제를 낼 것 같아. 이 그림하고 사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여기 있죠. 자, 학생들의 역사 해석이나 역사 상상력, 표현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나폴레옹에 대한 인물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인물에 대한 이해로 되는데 여기다 이제 상황적 배경이 나폴레옹이니까 나폴레옹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보고 글쓰기 쓰는 방법 유형의 이제 교사학습 방법의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4차 모의고사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죠. 5차와 6차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일요일인가 월요일 날 제가 이제 1차부터 해서 14차까지 PDF 파일을 확보해 갖고 이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타나 오기나 그다음에 답안이 좀 잘못된 부분을 그냥 수정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그때 매주마다 이제 한글 파일 올려놓는데 한글 파일을 보세요. 특히 월요일 날 끝날 때 한글 파일 볼 때 이게 좀 최종적으로 거의 99% 완성판으로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고려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